처음에 제가 여기 오니까 많은 분들이 표정이 굉장히 딱딱하다 그랬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CN의 신동욱 앵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한 번이기도 해요. 이게 직장 다니다가 정치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공천 와이프에게 받아라. 초선답지 않은 초선이다. 예. 이걸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차근차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집 HCN 파워 인터뷰. 오늘은 봄 기운이 가득한 이곳 양재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정진입니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2년 만에 역대 최고 투표를 기록하면서 높은 참여 속에 마무리가 됐죠. 특히 격전지로 떠오른 서초 을 지역구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늘 그 관심의 주인공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당선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일단 당선 소감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H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2대 총선 서초을 당선자 신동욱입니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정말 많은 격려도 받고 또 많은 질책도 받고 또 정치를 잘해달라는 당부도 받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22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구 주민, 유권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당선이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5%포인트 차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제가 이번 선거 기간 중에 많이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진 국회를 가지고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으니 국회 균형을 잡아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말씀에 좀 공감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뭐 제가 또 많이 알려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것도 도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5월 30일에 이제 임기가 시작인데 그 전에는 그럼 어떤 일정들을 좀 소화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는 예. 뭐 선거 기간 못지않게 굉장히 바쁩니다. 일단은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그동안 제가 신세졌던 분들 이제 예. 감사 인사 좀 드려야 되고요. 또 유권자분들에게 제가 선거 끝나면 꼭 찾아오겠습니다라고 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뭐 복지관이라든지 네. 또는 경로당이라든지 네. 뭐 이런 곳을 굉장히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선거 때보다 오히려 좀 더 바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대한민국의 네, 신동욱 당선인께서는 오랫동안 또 앵커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진행자의 모습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으셨죠? 그렇죠. 아무래도 방송을 할 때는 오히려 개인적인 모습을 좀 숨기고 그렇죠. 이제 네.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고 네. 또 뭐 개인적으로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감정이 있더라도 방송할 때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처음에 제가 여기 오니까 많은 분들이 표정이 굉장히 딱딱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다가서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정도 선거운동 하면서 마지막이 되니까 굉장히 표정이 밝아져서 좀 접근하기가 쉬워졌다 이런 예.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앵커로서는 감정을 숨겨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신동욱 당선인의 면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떼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먼저 첫 번째부터 떼보겠습니다. 자, 베테랑에서 신인으로. 자, 언론인으로서 31년 동안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초선, 정치 신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언론인으로서 방송을 하시다가 내려놓고 예. 정치계로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뭐 베테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방송을 굉장히 오래 했죠. 기자 생활은 이제 31년 꼬박 했고요. 그 가운데 절반 정도는 뉴스 앵커를 했으니까 예. 뭐 한국적인 방송 문화에서는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은 세상을 이제 보고 판단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일인데 뭔가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구나.
내가 어차피 이 일을 선택한 것은 우리 사회 공적인 부분에 좀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예.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직접적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던 차에 이제 영입 제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언론계 출신의 이제 국회로 입성하시는 분들이 총 12분이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정치계 입성을 할 때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강점,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정치라는 것이 예. 제가 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 관찰자로서 정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동안 간접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언론계라는 것이 이제 각 부서를 많이 거치다 보면 뭐 아주 깊이가 있지는 않지만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렇죠. 또 네. 다른 사람과 대화도 많이 해보고 또 뭐 일정 부분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폭넓은 지식도 있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좀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자 어쨌든 국회 입성은 처음이 이제 정치 신인인 만큼 예.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기자로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초심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다른 점이 있으실까요? 지금도 네. 사실은 굉장히 좀 긴장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언론계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뭐 초선답지 않은 초선이다. 예. 경력만을 두고 보면 초선이라고 할 수 없는 초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사실 조금 부담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제가 입법을 하고 어떤 정책을 내고 또 국민들에게 또 비판도 받아야 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정말 치열하게 설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걱정이 많이 되어서 어쨌든 지금부터는 그동안 언론계 생활을 하면서 좀 제가 부족했던 점들 어쨌든 정책적 깊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면서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차근차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최장수 남성 앵커. 자, 이 타이틀을 빼놓고는 신동욱 당선인님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앵커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지켜낸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어떤 노력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메인 앵커만 따지면 제가 SBS에서 7년 6개월, 예. TV조선에서 6년, 13년 6개월을 했고요. 또 뭐 시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합치면 한 16년 정도 제가 예. 앵커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비결을 굳이 물으시면 두 예.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자기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뉴스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우리가 부딪히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상황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들도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너무 감정이입을 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뭐 사적으로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한다. 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방송을 해온 것 그런 것들을 시청자들이 좀 평가해 주시지 않았을까. 예. 사실은 제가 좀 뭐 개성이 강하다거나 이렇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냥 무난하게 느껴지는 캐릭터여서 조금은 좀 대중들에게 좀 재미없는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신뢰감으로 강점이 될 수 있잖아요. 강점이 예. 됐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로 오래 하시면 예. 시청자들이 다 알아주니까 네. 우리 김 아나운서님도 그렇게 네, 하시면 될 것 잘 같습니다.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제 생방송을 많이 하셨던 만큼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곤란한 상황들도 있었을 거고 예. 근데 그런 상황들에 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뭐 사소한 방송 사고는 뭐 숱하게 많죠. 이를테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프롬프트가 갑자기 끊어진다든지 맞습니다. 많이 일어나죠. 많죠. 네. 다른 기사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라든지 또는 카메라 앞에 다른 사람이 지나간다라든지 이런 일들은 뭐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저는 생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냥 시청자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 갑자기 앞에 스텝이 지나갔군요.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중계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저는 되게 하는 편이었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좀 돌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예. 이 최장수 남성 앵커의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HCM 파워 인터뷰의 오프닝 멘트를 갑자기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파워 인터뷰. 예. 그럼 제가 카메라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CN의 신동욱 앵커입니다. 이렇게 화창한 4월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양재천 수변공원에 나와 있는 이유는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죠. 김정진 앵커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김정진 앵커는 대한민국의 방송을 앞으로 이끌 아주 좋은 인재입니다. 오늘 인터뷰 잘 보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김정진 앵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박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또 칭찬을 들어가지고 좀 예. 민망하지만 예. 너무 아주 좋은 진행 감사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세 번째 테이프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싱턴에서의 3년. 그러니까 신동욱 당선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때 워싱턴 특파원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2011년에 워싱턴에 이제 특파원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뭐 예. 지원을 해서 가셨던 건가요? 제가 그 생각할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한 번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그 사실 뉴스를 오래 하다 보면 뭐 그래도 국내적인 이슈,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슈는 계속 신문도 보고 또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좀 채워 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 국제적인 감각은 좀 채워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뭐 한 SBS에서 5년 정도 앵커를 했던 시점인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번에 그만하고 좀 외국에 가서 이제 좀 시야를 좀 넓혀서 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다행히 회사에서 또 잘 받아주셔서 워싱턴 가서 3년을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미천이 됐던 3년이기도 합니다. 예. 그 3년간의 워싱턴 특파원 활동으로 굉장히 또 시야도 넓힐 수 있고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을 것 같은데 더불어서 또 가족들과도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사실은 앵커라는 예. 것이 생활에 변화를 줄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SBS에서는 항상 밤 9시, TV조선에서는 항상 밤 10시에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가족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예.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한 동안 가족들하고 여행도 좀 다닐 수가 있었고 이때가 그래도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봉사를 제일 많이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가족분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메인 앵커 자리를 내려놓고 정치계로 입문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 좀 걱정이 앞서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직장 다니다가 정치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공천 와이프에게 받아라. 예, 공천은 뭐 네. 당에서 받는 거지만 예. 그 가족들 공천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들 우스갯 얘기를 합니다. 워낙 가족들의 희생이 또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이 이 정치이기 때문에 더구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가족들한테 잘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도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그러나 어차피 이 방송 일을 하게 된 것도 기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도 뭔가 우리 이웃들에게 좀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 네. 또는 국가에 봉사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족들의 양해를 구했고 다행히 잘 동일해서 이번에 선거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가족의 존재가 이럴 때 가장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5월 30일이면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15%포인트 차이로 가뿐하게 국회에 입성에 성공을 하셨지만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소야대의 국면에 홍로가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시나요? 저는 의석수의 열세가 의미하는 예. 가장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민주당보다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일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 의석수가 보여주는 것은 이제 국민의 신뢰를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왜 국민들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성찰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성찰의 바탕 위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믿을 수 있게 집권 여당답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더 잘 보살피겠습니다라는 어떤 설명과 설득이 충분하다면 의석수는 비록 적지만 네. 국민 여러분들이 또 저희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석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러나 국가의 미래 또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설명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정권 심판론으로 보는 일각의 시선들도 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 방향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제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뭐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네. 정치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주로 이제 임기가 국회의원과 일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개 대통령 선거 치르고 그 사이에 지방선거나 그렇죠. 또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보통 치르는데 보편적으로 이 선거는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야당이 항상 들고 나오는 선거입니다. 뭐 이제 국민의힘도 야당의 시절에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렀고, 근데 다만 뭐 정권 심판론 이 선거의 구호로서는 좋은데 정권을 심판하면 국가가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삶이 정권 심판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것은 선거를 위한 그야말로 구호였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제는 정권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국민들의 삶을 함께 대화하고 타협해서 국민들의 삶을 함께 보살피는 정치적 파트너로서 저희도 야당을 대우할 것이고 또 야당도 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모든 법안 밀어붙여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오시면 국민들이 또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야당도 좀 한번 좀 성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좀 대화와 타협으로 우리 민생을 좀 보살피는 그런 22대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초구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 선거 당시 1번 공약이었습니다. 경부 간선도로 지상 구간 센트럴파크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1번 공약으로 이 부분을 한 것은 예. 사실은 이 서울이라는 큰 도시를 다시 설계하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1970년도에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이 지금 굉장히 팽창을 많이 했는데도 사실은 도심 한가운데를 고속도로가 지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 복잡한 도심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서울이라는 곳이 남쪽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 이 교통 지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먼지, 소음의 문제로 겪는 주민들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1번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고 물론 어렵죠. 재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공사비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우리가 잡고 있는 것보다 공사비도 훨씬 많이 들 수 있고 또 주변 주민들이 과연 이 공사 기간 동안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뭐 토지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 경부속도로 지하 문제는 토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네. 단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할 생각이고 또 필요하다면 조금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것도 뭐 국토부라든지 서울시하고 협의를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 선거 1번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4년 동안 또 서초구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실지 기대가 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신동욱 당선인에게 서초구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제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국가에 봉사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선택을 한 곳이 바로 이 서초구이기 때문에 제 영혼까지 끌어모아 뭐 그 영끌은 아니지만 영혼까지 끌어모아 이 서초구를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도시의 서울의 가장 중요한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 운동 당시에 품격 있는 정치,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신동욱 당선인에게 품격이란 어떤 의미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국회의원 초선으로서 어떻게 품격 있는 정치를 위해서 해나가실지 뭐 그런 각오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품격은 네. 경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청이요? 예, 네. 한국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다른 사람, 특히 정치적으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품격, 경청을 바탕으로 한 정치,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는 우리 지역 국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를 한다면 굳이 저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더라도 좋은 정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현실 정치에서 제 이 소신이 지켜질 수 있을지 그건 지금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예. 이 경청을 바탕으로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HCN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HCN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조금 부담되는 것은 제가 이 약속을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인터뷰의 내용이지만 사실은 또 여러분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약속을 다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전히 두렵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의 부족함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앞으로 채워주시리라고 믿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이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신동욱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특유의 예리함과 또 이런 날카로운 안목으로 앞으로 민생을 촘촘히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또 국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따뜻하고 품격 있는 의정 활동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 제가 지켜보면서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동욱 당선인과 함께한 특집 HCN 파워 인터뷰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